2005년 6월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아내라는 임무를 받은 4명의 미군 특수부대원은 아프가니스탄 어느 마을 인근의 산등성에 잠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에 민간인 농부 2명이 염소를 몰고 가다 정찰 중인 미군과 마주치고 아군의 존재가 노출될 위기 앞에서 이들을 일단 포로로 잡아둔 뒤 갈등에 빠진다. 만약 농부들을 살려 보내준다면 이들은 탈레반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린 탈레반의 손에 모두 끔찍하게 죽게 될 겁니다. 농부를 죽여야 합니다. 농부가 탈레반에게 정보를 제공할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과 목숨을 지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권리가 있는 군인의 입장 사이에서 특수부대원들은 양심의 손을 들었고 농부를 풀어주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불과 2시간 뒤 무장한 탈레반 100여 명이 4명의 미군을 포위했고 미군 3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으며 이들을 구출하려던 미군 헬리콥터까지 격추하여 그곳에 타고 있던 미군 16명도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만다. 보복을 당할 위험을 안고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약자의 목숨을 빼앗고 내 목숨을 지킬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들 군인과 같은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딜레마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것에 대한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것이 저것보다 올바른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선장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무게만 줄인다면 무사히 육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바다에 빠진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정의에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에게 콩팥 1개를 준다면 첫째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소. 만약 나에게 남은 콩팥 1개를 준다면 둘째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어요. 나의 소원은 2 아이를 무사히 대학에 보내는 것. 내 콩팥을 팔아 돈을 번다 해도 그건 내 자유다. 그리고 정의는 미덕을 갖춘 시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빈곤과 인종차별, 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려면 그 어떤 정치 담론보다도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의 희망과 가치를 모두의 희망과 가치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들은 이 3번째 방식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의를 찾는 문제가 어느 순간 인간으로서의 자부심, 타인에 대한 존경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같은 그런 미덕의 가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죠. 결국 저자는 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건 미덕을 갖춘 시민들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정치로 구현하는 사회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시민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시장 경제의 논리가 사회의 전통과 도덕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한 정치가 도덕에 기초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시작된다고 저자 마이클 샌델은 말한다.